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LBC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다닐 수 있을지, 혹은 좀 더 전략적으로 다닐 수 있을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접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직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가짐의 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즘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갑과 을은 없어져야 될까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실은 갑과 을은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그것에서도 이미 갑과 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파는 순간 갑과 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은 고객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을이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갑과 을의 룰이란 말이죠. 물론 갑을 병정해서 이런 A, B라고 뭐 A, B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갑을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여러분들은 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사 혹은 여러분들의 사장님은 갑이죠. 그러면 누가 고객인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윗사람이 고객입니다. 여러분들의 손님이에요. 윗사람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팔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쪽에서는 산 거죠. 구매를 한 거죠. 나는 그 시간을 판매를 한 거고, 그 시간의 퀄리티가 책정된 금액이 여러분들의 연봉 혹은 뭐 시간급 혹은 뭐 그런 비용이 되겠죠. 그쪽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돈 따로 생각하고 연봉을 따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또 따로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혹은 다른 분이 개입이 돼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따지는 걸 좀 싫어하고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룰은 여러분들은 고객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객입니다. 과거에 막 그런 문구가 있었죠. 고객은 왕이다. 그 말은 고객에게 맞춰주는 제품이 잘 팔린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고객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기업은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살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잘 알아보고 좋은 컴퓨터 사잖아요. 그게 이제 회사에서 여러 사람 이제 면접 보고 그 사람을 뽑은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장님이 좋아서, 아니 뭐 사장과 관계 때문에, 의리 때문에, 물론 의리가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건 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그런 건 다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옳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나누려고 항상 고민을 하죠. 주변에서 뭐 제 이 말을 듣고 뻥까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기본적인 룰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기분이 나쁘더라도 일이 만약 합리적인 일이 들어왔다. 그건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내가 만약 이제 사장 입장인데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가족적인 기업이다라는, 우리 가족이잖아라고 하면서 내가 사지도 않은 이 사람의 시간을 쓰려고 하면 그거는 갈취겠죠. 이건 서로가 지켜야 되는 룰인 거죠. 내가 이미 돈의 지불은 뭐 한 달 후에 받지만 이미 판 나의 시간에 충실하지 않다면, 내가 판 제품이 하자 있는 제품을 판 거잖아요. 그건 파는 사람으로서 잘못한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사지도 않았던 시간에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시간과 돈으로만 모든 것을 따지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이 기본적인 룰이 지켜질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죠. 무언가 나를 쇄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샀는데 그 시간 동안 퀄리티가 없다.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원하지 않을 테고, 이제 내가 파는 입장에서도 내 물건에 값을 쳐주지 않는 곳에다 굳이 팔고 싶지는 않겠죠. 내 물건은 이만한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예술품을 그렸는데 그 예술품을 누군가가 화장실에다 그냥 갖다 놓는단 말이죠. 싼 값에 사가지고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예술품은 최소한 현관에는 놔야지. 현관에 놔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 정도 가치를 매겨주는 그런 기업을 다니고 싶을 거란 말이죠. 이게 기본적인 소래의 룰이라는 거예요. 좀 명쾌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이런 걸 생각하면, 예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 중에 뭐 6개월간 봉급을 받지 못하신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6개월간 월급을 못 받았대요. 근데 그 회장님, 그 회사 사장이 불쌍해서 나가지를 못하겠대요. 이걸 자기의 시간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그렇게 불쌍한 분이면 자기의 그런 소중한 시간을 다른 데 가서 팔아서 돈으로 들여서 도와드려라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장에게 못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돈을 자기는 받아서 쓴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그 사장한테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참 공짜가 없다 라는 말이 실은 여기에서 적용되는 말이에요. 숨은 비용이 어디선간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이런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고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해서 회사를 다닌다라고 되면 거기서부터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거나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룰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시간을 퀄리티 있게 만들고 그것을 세련되게 판매하고 있는가.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백화점에 계신 점원들이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욕쟁이 할머니처럼 군다 하면 우리는 정말 불쾌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허름한 집에서 이 욕쟁이 할머니가 2,000원짜리 국밥을 내주면서 욕을 하신다? 기분이 좋아요. 막 정감이 있고.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이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고객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시간과 돈을 좀 목표치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4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아요. 돈도 되게 많아요. 정말 좋죠. 우리가 바라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그리고 많다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좀 다를 테니까요. 그래도 그 기준은 좀 주관적인 거니 그 얘기는 좀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또 3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건 참 안 좋은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보통 시간은 남거든요. 그럼 2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시간이 많고 돈이 없느냐, 돈이 많고 시간이 없느냐죠. 바꿔 말하면 내가 팔 시간을 이미 다 팔아버려서 그걸로 돈으로 환산시키고 있느냐, 내가 돈이 없어도 나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느냐. 물론 그 안에서 절충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느냐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모든 방향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이스하게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그 방향으로 언젠가는 우리는 가야겠죠. 갈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시간을 전부 다 자는 시간 빼고 전부 다 판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퀄리티를 지금 내가 책정될 수 있는 퀄리티를, 아니면 지금 나는 당장 돈으로 환산이 안 돼. 마지막 그 가장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그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고시공부. 그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 시간은 팔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래에 팔기 위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개발이 망할 수도 있어요. 제품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 제품 개발을 실컷 했는데 다른 데서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그게 팔릴 수도 있어요. 내 제품은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게 고시공부잖아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경우네요. 그게. 하지만 미래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와서 비싼 값에 팔릴 수도 있겠죠. 똑같이 나의 1시간이 언제는 10,000원으로 팔렸는데 그때 되면 1억 원로 팔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꼭 고시공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에 투자를 했을 때 선택할 수 있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사분면에서. 물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건 선택하기 좀 힘들지만 그거는 무언가 다른 사분면의 삶을 내가 다른 세 개의 불면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 때 그쪽으로 가느냐일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판매한다. 우리의 시간의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 만약 내 시간을 누구한테 팔지 않고 그냥 내가 온전히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그 길로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애는 써볼 필요는 있겠죠. 뭔가 좀 정리가 되시나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야, 너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좀 혼란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는 어떤지,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을 어디까지, 어느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돈으로 환산시킬 것인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온전히 쓸 것인지, 전부 다 돈으로 환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퀄리티를 높여서 나중에 비싼 값에 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팔았으니까 됐으니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업가라면 내가 직원들에게 이걸 구매를 하면서 직원들의 시간을 구매를 하면서 자꾸 너무 덤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합리적으로 서로가 생각을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마인드라고 해놓고 실컷 이상한 강의만 하게 됐네요. 예,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 이런 식의 어떻게 하면 이게 경제학 강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학 강의를 조금 더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기회는 가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좋아하신다면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뭐 경제나 뭐 경영 혹은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재밌어 하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